2025년 8월 26일 오늘의 주식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식시장 거래 대금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시장 종합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좀 코스피 종합 거래 대금이 좀 괜찮았어요. 한 12주 정도 보시면 12주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이 한 5주 정도. 근데 문제는 이 거래 대금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등락률이 빠졌고, 코스닥은 5조. 어제보다는 좀 상승했죠. 상승하면서 주가도 올라. 코스닥은 좀 정상처럼 보이고, 코스피 종합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이렇게 보고, 오늘 거래대금이 많았는데도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이제 평상시보다 많았죠. 12조만 많았는데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그냥 올랐다가 아침에 대체적으로 해서 올라서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빠졌어요. 하나 오션도 그렇고 두산 에너비티 원정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협의한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MOU 체결하는 정도 선이어가지고 별 내용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거의 다 시장이 좀 한미 정상회담 엑시트 물량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거 같이 한번 보면 어쨌든 로봇이었어요. 어제 엔비디아 발표한 것도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현대차가 미국에 첫 로봇 공장을 짓는다. 4년간 뭐 6조, 아니 36조인가요? 3만 대 규모의 첫 로봇 공장이다. 근데 이 로봇이 뭐 산업용 협동 로봇인지 아니면 자동화 공장을 위한 뭐 스마트 팩토리 쪽인지 아마 그런 게 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로보틱스라고 아주 괜찮은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 회사 기술력으로 해서 이걸 만들겠다. 뭐 그런 내용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현대차의 내용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좀 작지만 오늘 상한가가 크게 3개 있었는데 그 2개 정도가 로봇 중이었어요. 그것도 현대차 관련된 로봇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기존 휴먼노브의 액추에이터 관련 로보티즈 아니면 원익홀딩스는 상승했네요. 로보티즈라든지 그 외에 두산 로보티스,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그냥 보합선에서 오늘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오늘 상승률이 높았던 건 현대차 관련 로봇 공장 짓는다 요 내용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이게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다 1000억 미만이에요. 1000억 미만이어가지고 이게 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어가지고 오늘 좀 시장이 거래 대금은 많았지만 장이 안 좋았던 이유도 뭐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현대차 미국의 첫 로봇 공장 짓는다 이 내용이 가장 시장에서 상승력이 높았고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로봇 관련주 그게 좀 좋았어요. 좋았고 조선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제가 어저께도 조선의 새로운 뉴스라고 하면은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동반을 했다. 간 이유가 뭐 이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뭐 MRO 사업을 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이 요 SNCS라고 상장한 지 며칠 안 되는 회사인데 여기에 좀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한 3,600억, 3,700억 정도 하는데 이 회사가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제일 많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대해서 올라서 시작해서 전부 다 조선주는 떨어졌고
거의 뭐 원전주는 크게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어서 좀 하락을 했죠. 원전주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간 국내에 기대되는 것들이 같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 부분들은 먼저 이제 조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행 쪽 서부 T&D, GS, P&L, 파라다이스 뭐 이쪽이 좀 상승을 했어요. 이쪽이 보시면 서부 T&D는 뭐 스퀘어 원도 하고 있고 용산의 드래곤 시티 호텔도 운영하고 있죠. 같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GS, P&L 우리 뭐 그 바냐트야 많죠. 어디 반포에도 있고 몇 군데 그 호텔 운영하는데 그쪽이 좀 이렇게 좋아했고 파라다이스 호텔보다는 카지노가 가깝다고 봐야 되죠. 뭐 어쨌든 수급 자체가 기금 수급이 꾸준하니 오늘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생각만큼 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여행에 대해서 또 외국인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좀 좋았던 종목들은 DOU, SM, 뭐 YG 플러스, 하이브, YG 엔터 오늘 좀 좋았었는데 상승분을 약간 좀 반납들 했어요.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아마 투어가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투어가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DOU 같은 경우에는 캐더앤 그 관련 곡이 뭐 1등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음반 그 내용으로 좀 좋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 하이브도 어쨌든 뭐 BTS는 내년 봄에 이제 신곡이 나오고 이제 세계 이제 월드 투어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어제도 LA 다저스 야구장 가서 진인가요? 진이 그 친구가 시구를 했었는데 뭐 티켓 예매율이 보통 때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 안정화 또는 엔터테인먼트가 더 좀 빛을 볼 수 있다라고 그쪽에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보면 이 SM 솔루션, SNT 다이내믹스 보면 K2나 K9의 변속기 또는 이제 유압장치입니다. 이 친구들이 좀 올랐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방위부 인상에 약간 도움이 되지 않았나 나도 좀 판단이 돼요. 뭐 트럼프는 자국의 무기를 써라 막 그러는데 그런 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요즘 또 그 시장의 추세를 보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렴한 종목들만 상승률이 좀 있고 대형주는 상승률이 거의 없다. 지금 힘들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이렇게 뭐 리포트가 나오면 시가총액이 1조 미만 회사들만 좀 상승을 하는 PSK라든지 뭐 네페스 이렇게 이쪽 부분이 좀 그렇다.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 선방했던 것들은 아마 이번 주 내 다음 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들이 비만 치료제 어제 얘기했던 것들 인벤티지랩 뭐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당분간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루 엠텍도 당분간은 더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내용이 나쁘지 않았어요. 한미약품은 아마 다음 달인가요?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임상 발표하는 게 몇 건이 있다. 그것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꾸준했던 편이었고 뭐 삼천당 지역도 GPL 계열 관련해서 더 이상 이제 하락세는 멈춘 것 같아요. G2G 바이오 어제 많이 상승했는데 오늘도 나름 수급이 괜찮았다. 괜찮았다. 이것도 상장한 지 며칠 안 된 종목이에요. 우위선 근처면 얼마든지 다시 또 정비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자, 좀 그렇게 보이고
화장품은 뭐 난이도가 오늘 좀 그냥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연료전지 얘기했었는데 두산 피어셀 여기 보시면 이제 블룸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블룸 에너지, 블룸 에너지 이렇게 이 종목이 어떻게 상승하냐에 따라 따라갑니다. 이렇게 두산 피어셀, 비나테 이 두 개 종목이 제일 낫다. SK 이니터스도 있는데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가 나쁜지는 뭐 그 분석보다도 차트상 정배열이 안 돼 있는 종목들은 좀 힘들어요. 한 번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크진 않으니까 일단 좀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배열된 종목 중에서 이렇게 찾아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폴더더폰 관련해서 진입했다라고 해서 오늘도 뭐 이녹스 첨단 소재는 1.45% 하락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반등 조금 이제 좀 더딘 것 같아요. 턱산 네오록스 거의 뭐 전고점 위로 좀 가려는 거고 오늘도 기관이나 기관 수급이 나름 괜찮았다. BH 시가총액이 적은데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 친구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파인 엠텍 역시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잘 가고 있다. 얘들도 잘 가고 있다. 자, 크게 보면 지금 조선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진짜 미국에서 수주가 돼야 해야지. 지금 올라온 가격에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스가 개념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 가격대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더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실제 수주가 돼야 되지. 기대감으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 출발할 때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출발할 때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실적을 동반했으니까 간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은 마스가 때문에 갔는데 여기서는 기대감은 별 중요치 않아요. 기대감은 여기서 충분했고 그 다음에 실적 또 실적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수주를 하냐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 가지고는 좋은 내용이 실적으로 바로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삼성중공업은 어떻든 기대감보다도 거의 실적으로 왔죠. 근데 이번에 MRO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가 그 LNG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겠다 400억 불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수입하면 아마 거기에 필요한 LNG선을 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탱크를 진다든지 그런 쪽에 삼성중공업이나 괜찮으니까 좀 좋았지 않았나. 한국카본도 LNG선 관련해서 안에 내구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뭐 무너지지 않고 이 친구는 괜찮았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뭐 좋았다. 좋은 게 아니라 나쁘진 않았다. 동선 하이텍도 고점인데도 오늘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는 지금 들어가기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 조선주는 실적이 바로 찍힐 만한 내용이 있었고 이것은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맞춰서 블룸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또 이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진다. 메타에서 뭐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를 진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블룸 에너지에 연료전지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아마 더 탄력이 붙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쪽은 오늘 그냥 별 내용이 없었고 원전은 그냥 MOU 체결로 끝났다.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다만 이쪽은 원전이기도 한데 BHA하고 여기 두 종목이 원전에 껴있긴 한데 BH하고 SNT 에너지는 그 열 복합기 막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꼭 원전만 하는 건 아닙니다. BH하고 SNT 에너지는 물론 두산 에너빌트도 꼭 원전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발전소도 많이 하고 화력도 많이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소
원전 SMR 쪽에 가장 시장에서는 그 내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BHI나 SNT는 원전도 하지만 다른 것도 괜찮다. 이건 실적이 아주 좋다. 제가 얘기했었죠. SNT 에너지는 실적이 좋아서 이게 상한가를 쳤다. 시작 발표할 때 실적이 2배나 돼서. 근데 올라올 때 잘 안 밀린다. 다른 건 밀려도 뭐 그 얘기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BHI도 마찬가지다. 실적이 좋다. 그래서 기대감에 따라가서 기대감이 사라지면 훅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진다. 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로봇조는 이게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들만 많이 상승을 해서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뭐 내일 시장에 가야 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다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매매 타점을 잡기에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바이오 쪽은 미국에서 나오는 트럼프 각 말 들으면은 뭐 바이오 쪽에 뭐 1000%를 해야 된다. 관세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막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있어서 음, 좀 어렵죠. 좋은 뉴스, 상반된 뉴스가,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쪽은 어쨌든 GPL 1계열 또는 우리가 아는 다이어트 관련 주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시가총액이 큰 것들은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 중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거 위주로는 네피스도 거의 뭐 바닥이라고 봐야 되고 PSK도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고 매매하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애플 공급망 쪽도 수급이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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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게 파이낸텍인데 역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조정을 받을 때 하락의 각도가 보시면 앞으로 상승을 예측할 때 얼마나 상승할까를 계속 나오거든요. 상승의 힘이 대충 보인다는 거죠. 상승의 힘.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 기간 동안 이 가격대에서 다 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바로 물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천천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별로 없고 오히려 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매수가 붙고 해서 거래량까지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근데 각도가 깊어버리면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라갈 때 분명히 전고점 근처에서 무조건 씁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이 그냥 45도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잘 조정을 좀 보였어요. 나쁘지 않다. 더 갈 수 있냐? 그것은 시장에서 이제 뉴스가 애플 폴더폰 관련해서 얼마나 더 나올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갈 것인지 예측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오늘 좀 수급이 있었던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어쨌든 LNG 알래스카 LNG 사업에서 좀 저기를 하죠. 관계성이 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저도 시장을 준비하면서 좀 정리를 할 때 김정은 관련 한미 정상회담 얘기했을 때 김정은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남부 교류하는 관련주 그것도 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얘기도 해서 알래스카 좀 관련주도 좀 같이 좀 보고 좀 여러 군데 봤는데 그런 것은 뭐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냥 띄워주는 다 발언이었지 않냐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현대차 로봇공장 거기로만 이제 수급이 조금 집중이 됐고 나머지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남욱 관련주 거의 다 떨어졌고, 기대를 모았던 소고기 관련 해서도 다 하락을 했고, 거의 다 하락을 했어요. 원전에서는 특별히 뭐 얘기가 없고, 실무자 협의회에서는 뭐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공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입에서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니까 원전주도 같이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매매는 좀 어려웠다. 이 맨날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매매도 괜찮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별로 뭐 괜찮은 것 같지는 않아서. 자, 보시면 저의 매매 뭐 간단히만 보도록 할게요. 매매가 오늘도 상당히 이 거래량이 많으면서 이렇게 종합지수가 올라가면서 대형주 한두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따라가면 참 매매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하면 좀 어려워져요. 아이고 좀 당황스럽고 막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매매가 잘못된 거 타코미디어예요. 타코미디어인데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길래 캐리어 관련주로 더 갈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좀 밀렸어요. 손절했어요. 오늘 이 손절이 조금 컸어요. 이 손절이 컸고, 그 다음에는 코니고토, 이것도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그 내용인데 샀다 팔았다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좀 어려웠어요. 이때 타점 잡기도 어려웠고, 좀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캐대원 관련주, 이걸 좀 못 버렸어요. 오늘 사서 팔고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왜냐면 엔터주가 상승했다가 오후장에 다 이렇게 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힘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이 없을 리가 없었는데, 코미코, 이 매매도 아침에 리포트를 보고 많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서 팔고 사고 팔고 약간 손해를 봤어요. 제가 팔고 나서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1파였고 이게 1파였고 이게 2파였는데 얘가 이게 가는 구간에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1% 넘게.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별로 탄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리포트는 괜찮았지만 갈 수 있을까?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그 로봇 쪽은 계속 가고 있고 그 시장의 주도주가 로봇인갑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10%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 이 종목을 좀 더 홀딩하지 못한 거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침에 제가 좀 당황을 하지 않았나 나름 시장의 주도주보다 다른 걸 보지 않았나 뭐 그런 면도 있어요. 네, 푸른 기술 현대차 관련이죠. 여기서 사서 팔고를 몇 번 했어요. 푸른 기술 나름 이 매매는 괜찮았어요. 푸른 기술은 파인 엠텍 잠깐 여기서 사서 팔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힘이 없더라고요. 시장에서. 자, 오늘은 매매는 이 정도로 좀 간단히 했어요. 간단히 했는데 오늘은 저는 조금 약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게 꾸준한 수익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급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하루에 1%가 됐던 2%가 됐던 보일 때만 딱 해야 되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아무래도 지금은 좀 급하게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9시에서 9시 30분 그 구간에 매매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다 되게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이거
그 부분을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좀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던지 해서 들어가던지 아니면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됐을 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던 것들은,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이게 이 정도 가격이면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인데, 오늘 두산 피어셀 분봉으로 보시면 내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훅 떨어졌어요.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근데 바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에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 구간이 3%인데 이 2% 구간은 많았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라리 이렇게 시장이 눌렸을 때 사서 들어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편하게 한 2%는 자연으로 수익이 나는 거죠. 이것을 그냥 꾸준히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매매를 하면서 조금 힘드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가끔 저도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THN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10분 번호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시작해서 떨어졌어요. 얘는 거의 한 4%까지 하락을 했어요. 4% 정도 하락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플러스 1%에 끝났어요. 결론은 이 종목이 좋으니까 계속 누가 산다는 거죠. 사니까 오후장에도 회복을 하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제 거고요. 8월 25일 것도.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해요. 이건 좀 누가 계속 하니까 종목이 좋은 건데, 이런 걸 좀 차분히 해도 충분히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걸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참아가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많이 느껴요. 많이 버는 것보다 차분히 꾸준히 버는 수 있는 거, 그런 자세를 갖도록 저도 조금 노력을 해야겠다.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우리 시장이 오늘 지금 8시 32분이라 미국장이 나스닥 그냥 선물만 한번 볼게요. 보면 현재는 어제 장 끝난 거에 보합이네요. 어제 장 끝날 때 마지막에 약간 급락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마지막에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장 끝날 때쯤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급락을 현재 복구를 못하고 있네요. 그 라인쯤에 있네요. 그 라인쯤에. 아마 잭슨홀 그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그 자리까지 다시 조금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한 1%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내려오면 그 자리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그래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내려올 수도 있다. 조금 꾸준히 차분하게 급하지 않고 매일 수익을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고, 종목은 제가 특별히 추천을 않고 이렇게 섹터를 얘기해드리면서 오히려 오늘 시장을 더 잘 설명해드리고 시장 공부를 같이 더 자세히 잘 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하루에 한 개나 아니면 이틀에 한 개 정도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종목이 좀 가지 않을까. 지금 종목이 스몰캡 종목들, 시총이 5천억 내외에 있는 종목들은 섹터에 관계없이 그냥 종목이 괜찮으면 가긴 갑니다. 워낙에 화장품에 좀 종류도 많고, 예를 들면 반도체도 워낙에 종목이 많다 보니까 내용이 괜찮으면 그 종목은 갑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무슨 기사라든지 재료가 있어야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가기가 좀 어렵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